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26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성민입니다. 네, 길경식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이낙연 총리가 22일 열리는 그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내일 출국을 한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네.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일본하고 어쨌든 좀 관계가 네.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이낙연 총리가 아베 총리와 어떤 면담, 네. 회담을 네. 가진 이후에 어떤 이게 전환점 같은 게 돼서 한국하고 네. 일본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한국에서는 조금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랄까? 기대를 네. 가지고 기대감이 바라보고 있는 것 반영돼서.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낙연 총리한테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보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회담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11월에 있을 뭐 아세안 회담이나 네. 에이펙 회담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어떤 정상회담이 네.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때문에 친서를 보내나요? 일단 좀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지금 11월 23일 날 이제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종료를 앞두고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 이낙연 씨가 일본을 가고 뭐 때문에 친서를 보내나요? 지금 일단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아니 지금 불과 지금 그 네. 2달 전인가? 7월 달부터 시작됐죠, 사실. 죽창 들고 싸우자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네. 전쟁이다 네, 뭐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뭐 일본 가지 마라, 일본하고 끊어라. 네. 라고 이렇게 앞장서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사람들이 네. 네. 아니 그 무슨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싸움이라도 정말 한판 붙어가지고 이겼든지 졌든지 결과가 좀 나온다든지 네. 하고 그 난리 생쇼를 이렇게 치면서 뭐 3달도 안 돼가지고 가서 이렇게 항복하는 꼴로 이렇게 친서 보내고 이렇게 특사 보내고 하냐 이거예요 이게. 일단 뭐 언론의 보도자료 비슷한 형식으로 쓴 거를 보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불필요한 마찰로 서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아니 그럼 그 불필요한 마찰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이네. 이게.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든 뭐 총리든 뭐 이렇게 누구든 이렇게 완전히 이게 그 제정신이냐 이거예요 지금. 그 전에 그동안에 네. 이 난리 법석을 친 게 뭐 때문에 이렇게 난리 법석을 쳤냐 이거. 누가 이런 난리 법석을 일으켰고. 네. 그 다음에 그 난리 법석을 뭐 때문에 그렇게 쳤고. 네. 그러냐 이거예요. 사실 조국이 난리법석은 무슨 조국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걔는 그러니까 들러리잖아 걔는. 앞잡이잖아요. 앞잡이고. 아니 어쨌든 간에 조국이 뭐 실세가 됐든 어쨌든 대통령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총리가 따로 있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 난리 법석을 쳤으면 뭐 이렇게 자존심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죽지 않으면 살기로 끝까지 가든지 말든지 하지. 네. 이제 와서 이렇게 3달도 안 돼가지고 꼬리 내리면서 네. 손 들고 가는 것밖에는 더 됩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지지자들이 이제 글 쓴 거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이낙연 씨를 이제 보내는 거다. 그거지. 친서를 아니 가지고 그동안에 나를 비롯해서 온갖 네. 이렇게 뭐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 지지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고 토착 애국고 네. 온갖 공격질을 다 해내놓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들이 친일파나 토착 애국 짓을 또 앞장서서 하냐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런 짓을 해놓고 그쵸.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지금 이게. 아무 설명이 없죠, 지금. 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 네. 참 문재인 씨가 좀 내가 볼 때는 조국 씨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 이 사람이. 네. 그 정신구조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래서 사람들이 치매 이야기를 하지 않나 싶기도 해요. 치매 이야기는 뭐 예전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잊어버리는,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전혀 잘 모르는,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뭐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려면 무슨 녹음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누구 뭐 그런 있잖아요. 김한길 씨가 그런 얘기 했었고 그 김종인 씨가 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도 지금 그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고 나서 네. 그 한 말들을 보면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는 경우가 많아요. 네. 자기가 자기 말을 뒤집어 버리는 게.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로 이건 그 조로란무를 넘어서는 넘어서서 어쩌면 그 친구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문제 근원이 여기 문재인 네. 씨한테 있어요 지금 문제의 핵심 근원이 이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명색이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네. 어떻게 그 국가를 경영하는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네. 뭐 황당무계한 짓을 이렇게 벌려놓고 나중에는 이렇게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또 이렇게 그 정반대 짓을 하냐 이거예요. 네.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다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쌈질 시켜놓고 경제는 경제대로 일본이나 한국에는 둘 다 피본 거잖아요. 그쵸. 뭐 관광객들이 서로 이렇게 뭐 일본만 한국 관광객 안 갔나요? 일본인 관광객도 한국에 지금 많아서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내수 이렇게 관광업종들이 지금 다 울상인데 대통령이 됐던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어떤 그 집단이나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랑 그게 대통령이든 총리든 뭐 장관이든 간에 적어도 어떤 그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야기할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죠.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생길 거며 그 결과가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네. 그저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막 질러댄다 이거예요. 질러대놓고 나서 이제 보니까는 이게 이렇게 수습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이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수습을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엉터리 짓을 해놨으니까. 했으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설령 이제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커져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그러면 아니 일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네. 뭔가 조금 실수를 했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 인정하고 사과해야죠. 예, 잘못했다. 내가 좀 이렇게 실수를 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그쵸. 하고 사과도 하고 네. 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들이 하면은 무조건 다 그게 다 남 탓이라고. 예, 그냥 남 탓이고 네. 지들이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쪽팔리기는 국민들이 쪽팔리잖아요. 그렇죠. 그 지난번에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삼성 그 공장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이 무역 조치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원들한테 일본의 이 무역 수출 제재 조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네 하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입장이 바뀐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히려 직원들이 회사가 기업들이 대통령한테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오히려 대통령이 그 기업에 가서 아주 대놓고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뭐 정신구조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전체가 민주당에도 물론 다른 뭐 자한당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때 이런 내가 이렇게 족창 들고 싸워라. 그 다음에 불매운동 해라. 우리 이렇게 지지 안 하는 놈들은 친일파고 토착애구다라는 그런 황당무계한 행동을 했을 때 네. 그것이 야기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태를 수습을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수습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만약에 그 정도라도 생각을 해봤더라면 그 짓을 안 했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일본과 내가 이제 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다.
이제 일본이 문제다. 나중에 일본 탓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아니, 이건 이미 시작할 때부터 그런 황당무계한 소리들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거는 예, 계속. 이거를 계속 쭉 황당무계한 짓을 또 계속 할까봐, 예를 들면 이제 지소미아도 계속 파기를 해버리고, 아예 한일 관계를 파탄을 내서 중쪽으로 붙어버린다. 이미 이만큼 갈 때까지 간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 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더 한다라고 한들. 네. 뭐 하겠어, 뭐 서로 간에 사실상 지금 거의 단절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하지 말고 다시 회복시켜라 계속 욕을 하고 있는데, 아예 그냥 쭉 가버리면. 미국이 그렇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면 네. 이 짓을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이 사람들이 7월 달에 황당무계한 짓을 할 때 네. 그 사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생각을 안 그렇죠, 하고 막 그렇죠. 그냥 즉흥적으로 막 질러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상황이 이제 자기들도 어떻게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악화되고 뭔가는 좀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에 이르니까 네. 지금 이게 슬그머니 이제 이렇게 백기를 드는 거죠. 말은 이게 이제 무슨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그냥 외교적으로 적절하게 이렇게 조금만 서로가 이렇게 대화를 해서 했더라면 금방 이렇게 수습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네.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무계하게 그냥 자기들이 막 질러대가지고 키워놓고 네. 나서 이제 와서는 가서 이렇게 친설, 특사, 이렇게 일본 그 천황인가 국왕인가 즉위하는데 네. 사절단으로 총리를 보내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관계가 없었으면은 문재인 씨가 직접 갔을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일본 쪽 반응을 보면요. 이 아베 총리도 기자회 인터뷰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한국하고의 어떤 대화의 대화의 기회를 차단하거나 아예 이야기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다. 다만 한국에서 제대로 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먼저. 그건 이야기를 계속 며칠 전에 이걸 또 했더라고요. 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네. 일본의 얘기는 계속 일관되겠네요.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일단은 서로가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네. 받으면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뭘 말을 하는지를 들어봐야 그다음에 내가 그 어떤 대응이나 어떤 그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이야기한다는 데는 굳이 그 일본도 이렇게 원래부터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관련해서는 애초부터 아베 정권이 문재인 정권한테 계속 협상하자라고 이렇게 그렇죠. 정부 간 차원에서 협상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사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계속 협상을 요구를 해왔잖아요. 원래부터가. 서로 대화하자라고 했잖아요. 그걸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아베가 이렇게 쟤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종할 필요가 없어라고 이렇게 잘라버린 거잖아요. 네. 지난 3달 가까이 이렇게 죽상 들고 싸우러 어쩌라 하고 국민들로 둘러가라지고 서초동 집회내 무슨 광화문 집회내 이 난리 법석을 치고 우리 같은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무슨 친일판에 토착해고는 몰아놓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거 가지고 이제 지지율이 폭락하고 이제 정권이 이제 다음 선거에서 개판 깨질 것 같으니까 지금 슬그머니 지금 꼼수를 이렇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핑계 대가지고 무슨 총리를 이렇게 특사로 파견하고 친서를 보낸다? 완전히 이건 친일파고 토착 예고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싸우자고 한 놈들이 제일 먼저 손 들고 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지금 나는 지금 죽창 들고 싸우라 그래서 마음 고쳐먹어가지고 진짜로 죽창 들고 싸울 준비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죽창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그러면 솔직하게 사람이 그러면은 솔직하기라도 해야죠. 네. 그럼 대통령이 그런 엉터리 짓을 했으면 국민들 앞에 나와서 국민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국가를 제대로 이렇게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국론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이렇게 갈등시키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나라에 어떤 좀 이렇게 많은 폐가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를 먼저 하고, 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져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이제 수습하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좀, 마음 상하셨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태를 수습하는데 조금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고, 네. 그래서 일본 정부, 아베 정부하고 이렇게 협상을 이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일본에 뭐 천황지기식 하는데 일단 총리를 특사로 보내고, 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이렇게 생각으로 좀 이렇게 친서를 이렇게 해서 아베 총리하고 좀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 일본 정부하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라고 먼저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양해를 구해야죠. 대통령이라고 지 마음대로 마음껏 지 하고 싶은 거 막 질러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은 없애버려야 되죠. 그렇잖아요. 독재라는 것이 뭡니까? 그냥 뭐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해놓은 것이 하는 것이 독재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꼭 내가 이렇게 사람을 어떤 인신 구속하고 뭔가 이렇게 막 피해를 주고 뭐 물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만이 꼭 독재입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얼마나 지금 피해를 줬어요. 네. 그 빠돌이들이 지금 우리를 얼마나 경제적으로 공격했어요. 그렇죠. 나라 경제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 버렸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인신을 구속하는 이른바 물리적인 그게 경찰 독재하고 맞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는 독재가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중요한데. 지지자들 몰려가면서 막 밥줄 끊으려고 하고 막. 한일간에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지금 두 나라가 경제적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냐 이거예요. 서로가. 그 규모만 해도 지금 뭐 몇 조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 조 원씩이면 양국 다 몇 조 원씩 몇 조 원이 뭐예요 지금 이렇게.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경제적인 피해를 이렇게 유발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타격을 받겠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토착해군의 친일반의 일제 불매운동 해가지고 그 동네 그 식당이나 음식점들, 일식집이나 라면집들 뭔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일본 제품 이렇게 수입해가지고 판매하는 데들 지금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완전히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 와서 그거 이렇게 뭐 슬그머니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망해버린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정신 구조가 정말로 나는 황당하게 그지없어요. 아니, 정말로 이렇게 빠돌이들처럼 토착 애국군의 친일판에 죽창도 끝까지 싸워야 하면, 조국이라는 사람은 앞잡이에 불과하고, 네. 앞잡이인데 까보니까 그 가족 일가의 비리가 줄줄이 걸려 나온 거고, 네. 앞잡이 중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문재인 씨하고 이렇게 코드가 잘 맞는 앞잡이.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심지어 문제의 근원은 문재인 씨예요. 자기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이라는 친구한테 이렇게 했다라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권한이나 책무를 스스로 이렇게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조국이 그런 행세를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특사를 보내고 뭘 하고 이렇게 친서를 보내고 한다고 했을 때,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양해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없이 지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게 더 화가 난다 이거예요. 네. 지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개똥이냐 이거예요, 지금. 맘대로 해도, 지 맘대로 무시해도 상관없냐 이거예요. 그래, 끝까지 한번 무시를 해보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거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내년 선거에 봅시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 막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내년 선거 가도 사실 그렇다고 장난을 찍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급백 믿고 지금 그쵸. 하는 거예요, 다들 지금.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책임 정치 측면에서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은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반대편을 선택을 하고 그런. 그래도 장난은 못 찍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자한당을 찍을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문재인 정권 이전에 YS 이제 민주화 정부 출범하고 문재인 정권 이전까지만 봐도 네. 거의 모든 선거에서 이른바 자한당 계열이 유리했어요. 매번 선거 때요. 예, 거의 모든 선거에서 그냥 자한당 이른바 계파 계열이 스스로 똥볼 차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최순실 박근혜 사태로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이렇게 주워 먹었지만 네. 다시 사람들의 심리라는 게 이른바 그동안에 그 자한당을 어떤 이렇게 지지했던 표를 주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고 민주당은 직장이 그렇고, 자한당은 또 직장이 그렇고,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남권을 생각을 해봐요. 영남은 다시 다 자한당이에요. 자한당으로 전부 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중간지대에 있는 뭐 충청권이나 이런 데도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네. 이게 지난 한 30년 가까이 있었던 그 선거에서 드러난 일반 사람들이 그걸 뭐 진영 논리가 됐든, 예를 들어서 뭐 수구 세력이 됐든, 뭐 좌빨 세력이 됐든, 뭐 보수 세력이 됐든, 진보 세력이 됐든, 그동안에 사람들이 보여온 30년에 걸쳐서 보여온 행태예요. 그러니까 그 행태가 쉽게 바뀌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전에 이제 최순실 박근혜 사태,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국 문재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이나 자한당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굉장히 그쵸.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위기의식을 갖는 그래서 민주당이나 자한당은 좀 뭔가 안 돼. 이렇게 물갈이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안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야 뭐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이렇게 갈아치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안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서 그냥 그런 생각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래, 정치는 어느 놈 해도 똑같아. 니들끼리 해. 나 몰라. 무관심해져 버려요. 그렇죠. 자포자기하고 무관심해지고. 네, 선거 투표 안 가요. 일본이 그래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무당파 같은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선거하는 사람 말고는 그러니까 점점 젊은 층에서 이렇게 한국도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강하게. 젊은 층이 투표 안 한다고 난리 법석 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관심사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어차피 해봐야 저 사람들이 내 뭐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내 뭐 이렇게 관심 있는 거 하게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놀 테니까 뭐 이런 식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민주당도 아니고 자한당도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도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중도 세력을 규합하는 새로운 대한 세력이 시민사회로부터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대한 세력을 만들지 못하면은 민주화 정부 출범 이후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진영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렇게 해외와 이렇게 정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그런 것을 되풀이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원히 되풀이할 수는 없고 이제 아마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속 불가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지속 불가능이라는 말이 참 되게 그럴듯한데 결국에는 망한다는 말씀이시죠? 망하죠. 국가를 경영할 때는 물론 이렇게 신이 아닌 이상 사람이니까 네.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국가를 경영할 때 특히 위정자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솔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해서는 겸허해야 돼요. 자기가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인식을 가지면은 함부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짓을 안 하죠. 근데 그런 인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는 놈은 이게 수구 세력이야, 적폐 세력이야. 내가 하는 것에 반대하는 놈들은 이게 친일파야, 토착애구야. 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신과 같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이렇게 정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뭐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 왜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국민들한테 보고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해줄 거고. 그렇죠. 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잘못했다. 그런데 뭐 실수를 해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잘못을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솔직하게 겸허하게 사과를 먼저 해야 되죠. 네, 그게 있는 것 근데 같아요. 이놈 인간들이 뭔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면은 자기들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자기들이 완전히 이제 이렇게 망가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꼬투리 잡혀가지고 막 더 공격을 빌미를 제공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거의 사과 같은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국민들을 완전히 개똥으로 본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사람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오히려 이제 뭐 반발이나 이런 것만 생기고 귀찮으니까 이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지금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미 1990년대부터 한국은 정치권이나 관료들 수준보다도 일반 시민사회 수준이 앞질러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정치권이나 관료들이 지금 한국의 일반 시민사회의 어떤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국가를 경영해도 계속 똥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 그 국민들이 시선에서 보면은. 저 사람들은 저 수준이 저것밖에 안 돼? 왜 저런 짓을 하지? 이해를 못해, 일반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비었나? 생각을 못하는 집단인가? 민주당이든 자한당이든 하는 행태가 이 수준이 낮아가지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 기득권화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유착해서 이렇게 회전문식으로 나눠먹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일반 시민사회의 어떤 수준하고 이렇게 괴리가 확대돼요, 커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나 어느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문제투성이고, 그래, 똑같아. 어느 놈 해도 마찬가지야. 이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정도로 하죠. 네. 126회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